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베테랑 간호사 박순자 씨.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헌신한 만큼 내가 아플 때 그들도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남 민혼의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거실. 무릎에 두꺼운 보호대를 찬 순자가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순자가 있는 거실은 적막합니다. 30년 동안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돌봤던 순자 씨입니다. 정작 본인의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퇴원 후 장남 민호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재활하시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이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귀한 손님이 아니라 모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순자가 거실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주방 쪽을 힐끗 봅니다. 며느리 미영이 설거지를 하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합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애들도 거실에 안 나오고 친구도 못 데려와. 요양원? 알아보고 있지. 300만 원이면 시설 좋은 데 많다며.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는 순자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힙니다. 내가 내 집 두고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눈물이 핑 돌지만 순자 씨는 애써 TV 볼륨을 줄입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화면 속 연예인들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밤늦은 시각. 퇴근한 장남 민호가 소파에 앉아있는 순자 곁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비장합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엄마 혼자 사시는 아파트 너무 크지 않아요? 그거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내가 왜 남의 집에 가니? 나 재활만 끝나면 바로 내려갈 거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부담이에요.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 전세금 이자만 해도 우리 애들 학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요양원 가면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봐드린다는데 그게 엄마한테도 이득이죠.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효도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인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자식의 학원비로 쓰겠다는 계산. 순자 씨는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처분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민호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너희 걱정할까봐 입을 닫았어. 그런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는 거냐? 뺏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올 돈인데 좀 일찍 쓰면 어때서요? 엄마는 참 고집이 너무 세세요. 민호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순자 씨.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지독합니다. 30년 간호사 생활 동안 요양원으로 떠밀려가던 수많은 노인의 눈물을 봤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라고 말하던 박 할머니의 환청이 귓가를 맴돕니다. 순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밧줄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줄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세금을 노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압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지만 거동조차 불편한 이 몸으로 갈 곳 없는 이 노인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순자 씨는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30년 베테랑 간호사의 인생 최대 사투가 이제 막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손가락만 조금 아파도 가슴이 미어지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자 약속이라도 한 듯 가슴의 대못을 받기 시작합니다. 장남네 집에서 치워야 할 짐 취급을 당하던 순자 씨.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딸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다를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지수의 신혼집 작은 방. 순자가 짐가방 하나를 곁에 둔 채 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거실에서 딸 지수와 사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옵니다. 지수는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성껏 과일도 깎아주고 아픈 무릎에 찜질팩도 올려주었죠. 순자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밤이 깊어지자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그 어떤 독설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 사위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지수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당신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우리 신혼이야. 나 집에서도 편하게 못 쉬는 거 안 보여? 형님은 왜 자기만 힘들다고 장모님을 우리한테 떠밀어? 준호 씨 조금만 참아줘. 엄마 무릎 나을 때까지만. 나도 오빠랑 얘기 중이야. 요양원비 보탤 테니까 오빠가 모시는 쪽으로 하자고. 순자 씨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사위 앞에서 자신을 합의가 필요한 골칫덩이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순자 씨 앞에 장남 민호가 찾아옵니다. 남매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민호와 지수가 순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민호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마, 어제 지수랑 밤새 통화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시설 좋은 실버타운. 아니,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최선이에요. 맞아, 엄마. 거기 한 달에 300만 원이면 호텔처럼 해준대. 엄마 아파트 전세금 빼면 보증금 충분하잖아. 남은 돈은 오빠 사업 자금이랑 내 대출금 갚는데 좀 보태줘. 우리가 엄마 나중에 더 잘 챙길게. 남매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연금과 전세금을 합쳐 요양원비를 내고 남은 목돈은 자신들이 나눠 갖겠다는 계산이었죠. 순자 씨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엄마는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당장 급한 불을 꺼줄 ATM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집 팔아서 너희 주머니 채우겠다는 소리를 참 쉽게도 하는구나. 내가 죽기라도 한 것 같니? 내 노후 자금을 왜 너희가 나누려 들어? 엄마, 우리가 잘 돼야 엄마도 나중에 편한 거잖아요. 요양원 가면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많다는데. 왜 자꾸 고집만 피우세요? 고집.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고집불통 노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삶의 배경에서 지워버린 채 남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집 현관문 앞. 순자가 절뚝거리며 자신의 짐가방을 직접 끌고 밖으로 나섭니다. 지수와 민호가 당황하며 따라 나오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 보며 영혼까지 깎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들의 돈줄로 살지는 않겠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자 씨의 뒷모습.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갑과 핸드폰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30년 간호사 경력을 걸고 자식들이 차마 상상하지 못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려 합니다. 과연 순자 씨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위험하고도 당당한 가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소는 어디일까요? 낡고 허름한 빈민가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수술실 앞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슬픔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영혼이 머물 곳 없는 화려한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오늘 순자 씨는 자식들이 그토록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천국의 문턱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식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복 요양원 로비.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릅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분위기지만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정지된 화면처럼 공허합니다. 민호가 예약해둔 행복 요양원은 이름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향기 뒤로 배어나오는 묘한 소독약 냄새, 직원들의 기계적인 미소. 순자 씨는 이곳에서 30년 간호사 생활 동안 보아온 수많은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밥은 때 맞춰 나오고 침대는 깨끗하겠지만 이곳에 나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리번호가 매겨진 환자만 있을 뿐이었죠. 복도를 걷던 순자가 구석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5년 전 보건소에서 순자가 정성껏 상담해드렸던 박명자 할머니입니다. 아니, 명자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박 선생. 박 선생도 결국 여기 왔구먼. 오지 마. 제발 여기는 들어오지 마. 아드님이 시설 제일 좋은 데로 모셨다고 들었는데. 불편하신가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더니 석 달 지나니 명절에도 안 와. 여긴 감옥이야.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어. 박 선생, 자식 다 소용없어. 내 말 들어. 할머니의 마른 손이 순자 씨의 손등 위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곳으로 밀려난 이들의 끝은 그리움조차 사치가 되어버리는 고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은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저 24시간 간병인을 좀 쓰고 싶은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이시면 하루 15만 원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숫자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연금은 월 180만 원. 간병인 비용은커녕 월세조차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자식 집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요양원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장남 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터져 나옵니다. 엄마, 요양원 어땠어요? 거기 예약 꽉 찼대요.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 자리 나요. 아, 그리고 이사하려면 통장 비밀번호 알아야 하니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미리 정리해둬야 하니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안부보다 전세금 정리에 대한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순자 씨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보답이 고작 비밀번호를 독촉하는 전화라니.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근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내 마지막은 여기가 아니다. 절대로 너희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 낡은 돋보기를 꺼내든 순자 씨의 눈에 포스터 한 장이 들어옵니다. LH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자 모집. 월 임대료 10만 원대 의료 서비스 지원. 그 문구가 순자 씨의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합니다. 순자가 안내 책자를 움켜잡으며 눈빛을 반짝입니다. 이제까지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베테랑 간호사의 예리함이 돌아옵니다. 독립적인 공간과 품격 있는 노후, 그리고 자식들에게 뺏기지 않을 전세금. 순자 씨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자식들의 독촉 전화는 여전히 울려대지만 이제 순자 씨는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2만 원으로 혼자 사는 법. 30년 사회복지 경험이 녹아든 순자 씨의 위대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평생을 헌신해온 대한민국 부모들. 그 끝은 정말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고려장뿐일까요? 여기 벼랑 끝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낸 한 여자가 있습니다. 무릎은 붓고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납니다. 30년 간호사로 다져진 전문 지식과 엄마라는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그녀는 이제 자식들이 만든 감옥을 깨고 당당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순자가 돋보기를 고쳐 쓰고 복지주택 신청 서류를 꼼꼼히 살핍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겨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사회복지 유공 가산점이 높으셔서 입주 선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는 월 임대료가 20만 원 안팎이라 어르신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월 임대료 22만 원. 요양원 비용 300만 원에 비하면 기적 같은 숫자였습니다.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며느리 눈치 보며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보금자리.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에게 최후의 요새였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ATM기 앞. 순자가 단호한 표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곧장 장남 민호와 막내딸 지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밀번호 변경. 그것은 자식들이 자신의 전세금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치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를 기다리는 건 이미 전세금을 어디에 쓸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민호와 지수였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가 들어오자마자 마치 사냥감을 기다린 늑대처럼 달려들었죠. 엄마,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왜 갑자기 번호를 바꿔요? 전세금 나와야 내 사업 자금이랑 민지 등록금 해결하는데.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요양원 보증금 떼고 남은 돈은 저희가 좀 써야죠. 엄마는 거기 들어가면 돈 쓸 일도 없잖아요. 아들과 딸의 입에서 나온 건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로 일궈낸 전세금을 당연한 듯 자기 몫이라 여기는 자식들. 순자 씨는 숨이 막혀오는 통증을 느끼며 낡은 식탁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입을 뗐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너희들 내 전세금에 단 한 푼도 손댈 생각하지 마라.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요양원 가기로 했잖아요. 요양원? 거긴 너희들이 나를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감옥이더구나. 나 복지주택 신청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면 되고 한 달에 22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산다. 남은 전세금은 내 노후 자금으로 내가 지킬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사업은 어떡하고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시네. 이기적이라는 말. 자식을 위해 평생 무릎이 닳도록 헌신한 엄마에게 돌아온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순자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베테랑 간호사 시절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독하게 버텼던 그 강단 있는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기적이라고? 3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무릎 다 나간 건 안 보이니? 이제 조금 아프다고 집 뺏어서 요양원에 처박으려 한 게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ATM기였겠지. 이제 그 기계 멈췄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호와 지수가 당황하며 말을 잃습니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거실에는 자식들의 허망한 욕설만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없어야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며칠 뒤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트럭 한 대에 짐을 실었습니다. 뒤쫓아온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순자 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자식들을 보며 순자가 핸드백을 가슴에 꼭 쥡니다.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22만 원의 기적. 그것은 단순히 저렴한 방 한 칸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구걸하지 않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선언이었죠. 트럭은 이제 순자 씨의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는 복지주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순자 씨를 기다리는 건 고독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꿈꿔온 진짜 나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침 햇살의 소중함을 안다고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친 파도를 넘어 드디어 박순자 씨의 삶에도 눈부신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쌓아둔 금고의 높이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일까요? 오늘 순자 씨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려 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내 커뮤니티 센터. 순자가 깨끗한 가운을 걸치고 이웃 어르신들의 혈압을 체크하며 다정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복지 주택으로 이사한 지 어느덧 반년.
순자 씨의 하루는 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은 이곳에서 빛나는 보물이 되었죠. 매일 아침 단지 내 건강관리실에서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고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것이 순자 씨의 굳어있던 무릎을 다시 걷게 하고 꺼져가던 생의 에너지를 깨웠습니다. 오후 무렵 순자의 집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장남 민호와 딸 지수가 머쓱한 표정으로 반찬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지수가 엄마 좋아하는 밑반찬 좀 해왔다고 해서 같이 들렀어요. 집이 작아도 참 아늑하네. 엄마 얼굴도 훨씬 좋아 보이시고. 저번에 저희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경제권을 뺏지 못한 자식들은 이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너희도 오죽했겠니 하며 전세금을 내어주었을 순자 씨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부모를 짐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요. 순자 씨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정성껏 끓인 차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그들의 삶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반찬 고맙다. 잘 먹으마. 그런데 얘들아, 엄마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내 돈으로 내 먹을 거 사고 내 마음대로 잠드는 이 삶이 참 귀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돈 걱정은 그만하고 너희 삶이나 예쁘게 꾸리렴. 엄마 그래도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아니, 자고 가는 건 안 하련다. 너희는 너희끼리,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끔 얼굴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딱 좋구나. 이게 우리 가족이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란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일이므려. 전세금을 지켜낸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ATM 기계가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 주택 앞 공원.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길을 순자가 친구들과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합니다. 해 저문 공원 벤치에 앉아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아무리 길고 시려도 스스로 온기를 만들 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식이라는 명분으로 서로를 옥죄며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탱해줄 당당한 자아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결정할 때 비로소 품격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멀어지는 순자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어도 나의 봄날은 내가 만듭니다. 68세 순자 씨가 찾은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 스토리 60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당당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